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한복판에 낡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그 앞 시멘트 바닥에는 매일같이 한 마리의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이 개는 다른 떠돌이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음식 찌꺼기를 뒤지거나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지도 않았고 공격적으로 짖어대며 관심을 끌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그의 털은 이제 도시의 먼지와 비바람에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돗개 특유의 늠름한 자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목에는 백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글씨는 거의 지워져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사랑스러운 손길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 그 목걸이는 그의 과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다. 하지만 백설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단연 그의 눈이었다. 깊고 슬픈 갈색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 눈에는 굶주림도, 공격성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과 끝없는 희망만이 흘러넘쳤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단 하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백설은 절대 짖지 않았다. 다른 개들처럼 음식을 구걸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더러워진 아스팔트 위에 조용히 앉아 편의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뿐이었다. 마치 그 수많은 얼굴들 중에서 자신이 찾는 단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간절했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백설의 귀가 쫑긋섰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익숙한 향기를 맡으려 애쓰곤 했다. 가끔은 비슷한 실루엣을 보면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한두 걸음 다가가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실망과 함께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그 순간순간의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백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근거렸다. 저게 참 특이하네. 주인을 고르나 봐. 영리한 개 같은데 곧 누군가 데려갈 거야. 아마 길을 잃었을 거야. 며칠 있으면 주인이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백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는 동네 풍경의 일부가 되었고 마치 오래된 가로등이나 벤치처럼 더 이상 특별히 주의를 끌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가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주기도 했다. 빵 한 조각,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혹은 치킨 뼈다귀 같은 것들이었다. 백설은 항상 감사의 표시로 조심스럽게 꼬리를 한두 번 흔들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마치 예의상하는 인사 같았다. 그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그 음식들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언제나 다시 그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끝없는 기다림을 이어갔다.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면 백설은 천천히 일어나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적지는 동네 끝에 있는 폐쇄된 기차역이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그 작은 역은 이제 완전히 버려져 있었다. 플랫폼에는 녹슨 벤치 하나만이 쓸쓸히 서 있었고 철로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백설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밤에도 그는 그곳을 지켰다. 마치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 중 일부는 백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개들은 원래 영역이 있잖아. 저기가 적의 잠자리인 거지. 하지만 좀 더 세심한 관찰자들은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백설이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자세, 그의 시선, 그의 전체적인 몸짓이 모두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어도 그는 쉽게 잠들지 않았고 새벽이 되면 다시 편의점 앞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미숙은 45살에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 젊은 시절 결혼했지만 남편과 일찍 헤어져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자식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멀리 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움을 특별히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일상을 좋아했고 편의점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충분한 사회적 관계였다. 미숙은 성격이 차분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다. 오랫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사람들의 작은 변화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백설의 특별함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히 참 얌전한 개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반적인 떠돌이 개라면 사람들이 편의점에 드나들 때 음식 냄새에 반응하거나 최소한 관심을 보일 텐데 백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람의 얼굴만을 유심히 바라봤다. 음식 포장지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발걸음 소리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면 더욱 집중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잠깐의 휴식 시간에 편의점 앞에 나와 백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백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미숙은 백설의 눈에서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그 여성이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백설의 어깨가 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미숙의 마음이 저려왔다. 그날 저녁, 미숙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편의점에 남아 정리를 했다. 마침 그때 백설이 폐쇄된 기차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게 되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느렸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에 이끌린 미숙은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백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기차역에서 미숙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백설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앉아 철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울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치 누군가가 기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달려올 것을 확신하는 듯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 모습에서 미숙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동시에 꺾이지 않는 희망을 느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백설의 모습은 한편의 조각상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오직 그의 기다림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근본적인 감정이었다. 그때 미숙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1년 반 전쯤 이 작은 동네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26살의 젊은 여성이 이곳에서 기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 여성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철길을 건너다가 다가오는 기차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온 동네가 그 비극적인 소식에 슬퍼했고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미숙은 갑자기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여성과 함께 있던 개가 있었다는 것을. 순백의 진돗개였는데 기적적으로 사고를 피해 살아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그 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관심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남겨진 개의 운명은 완전히 잊혀졌다.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백설이 바로 그 개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매일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곳으로 오는 것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장소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백설은 주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려왔던 것이다. 눈물이 미숙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세상의 무심함과 잔인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주인을 잃은 백설의 고통도 안타까웠지만 더 큰 아픔은 그 누구도 이 충실한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비극에 일시적으로 슬퍼했지만 그 슬픔의 증인이자 피해자인 백설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백설의 슬픈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무심한 세상 속에서 홀로 견뎌온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미숙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백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저녁, 미숙은 신중하게 준비를 했다. 편의점에서 신선한 닭가슴살과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걔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몇 개 골라 담았다. 그리고 백설이 있는 폐쇄된 기차역으로 향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발걸음은 신중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백설이 경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백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플랫폼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숙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곧이어 실망한 듯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미숙은 마음이 아팠다. 백설이 자신을 보며 잠깐이나마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작은 희망과 절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미숙은 백설에게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음식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물러나 녹슨 벤치에 앉았다. 백설은 처음에 경계심을 보였다.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고 다시 음식을 바라보고 또 미숙을 바라보기를 반복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한 그였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미숙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백설이 음식에 접근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백설이 조심스럽게 음식에 다가가 먹기 시작했을 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 백설아. 맛있니? 백설은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미숙은 계속해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자신의 하루 일과에 대해, 편의점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에 대해,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였다. 백설은 처음에는 계속 경계했지만 점차 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백설은 미숙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 미숙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백설이 자신을 완전한 타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설은 여전히 철로 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기다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씩 미숙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기도 했다. 미숙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백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소중해졌다. 백설도 서서히 미숙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미숙이 나타나면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가 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백설은 미숙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미숙이 음식을 놓으면 곧바로 다가가 먹었다. 그리고 미숙이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허용했다. 비록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짓과 표정에서 미숙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숙은 백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인내의 중요성,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소통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표현했다.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여전한 슬픔을, 그리고 가끔은 미묘한 위안을 표현했다. 2주째가 되자 백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직된 채로 가만히 있었지만 점차 미숙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숙의 손에는 강요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백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고 그의 기다림을 존중했다. 미숙은 절대 백설을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자리를 떠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백설의 선택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그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이런 미숙의 태도가 백설에게는 더욱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숙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에 젖기 시작했지만 백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재킷을 벗어 백설을 덮어주려 했다. 백설은 처음으로 미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작은 온기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설은 처음으로 미숙의 다리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잠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백설과 미숙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백설은 여전히 매일 저녁 기차역에서 기다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미숙이 옆에 있을 때 조금씩 그녀에게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마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나누려는 것처럼. 미숙은 백설의 이런 변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백설이 주인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설이 자신의 아픔을 혼자만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백설이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미숙은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백설과 함께 덮고 앉았다. 백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 미숙은 백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혼자 살게 되었는지, 때로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백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봤어.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아. 하지만 백설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더 원할 거야. 백설은 미숙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 순간 미숙은 백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여전히 주인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현재의 따뜻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백설이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철로 쪽으로 가는 대신 미숙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던 미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백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철로 쪽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곳으로 가서 밤새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백설은 처음으로 미숙과 함께 다른 곳에서 밤을 보냈다. 미숙은 백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백설이 따라왔다. 이것은 주인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미숙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이미 백설을 위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부드러운 담요로 만든 침대, 항상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 그리고 무엇보다 백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미숙의 마음이 있었다. 백설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불안해했지만 미숙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편안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백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털이 점차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눈빛도 맑아졌다. 무엇보다 그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이전의 무거운 발걸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미숙은 매일 백설을 목욕시켜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다. 백설도 점차 미숙의 보살핌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숙이 출근할 때면 백설은 문 앞에서 배웅해 주었고 퇴근할 때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점차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숙 역시 매일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백설과 미숙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미숙이 책을 읽는 동안 백설이 옆에서 조용히 쉬었다. 백설은 여전히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후에 항상 미숙에게 다가와 사랑을 표현했다. 한 달이 지나자 백설은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었다. 더 이상 슬픈 눈의 떠돌이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아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첫 번째 주인에 대한 기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미숙도 그것을 이해했고 백설이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허용했다. 백설과 미숙의 이야기는 점차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숙 씨가 그 개를 키우기 시작했나 보네 라는 정도의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백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미숙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 개가 그때 그 개구나. 미숙 씨가 참 좋은 일을 하셨네. 진짜 복받을 일이야.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따뜻해졌다. 백설도 예전처럼 슬픈 눈의 떠돌이가 아니라 미숙의 소중한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도 백설의 변화를 알아챘다. 백설이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예뻐졌어요. 미숙 씨 덕분에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백설이 점차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백설은 이제 편의점에 온 아이들이 다가와도 온순하게 받아주었고, 때로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미숙에게 가장 많은 애정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백설이 다시 세상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동네 아이들 중 일부는 백설을 특별히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백설과 놀아주곤 했다. 백설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꺼이 놀아주었다. 미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백설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백설과 미숙은 함께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백설은 이제 다른 개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다른 개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숙은 그런 백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꼈다. 여름 휴가 때 미숙은 백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백설이 처음 바다를 본 순간의 반응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파도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신나했다. 미숙은 백설이 이렇게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바닷가에서 백설은 한참 동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미숙은 그 순간 백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아마도 저 먼 곳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첫 번째 주인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평화로운 그리움의 표정이었다. 백설은 미숙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담긴 표정이었다. 가을이 되자 백설의 털이 더욱 풍성해졌다. 진돗개 특유의 아름다운 흰 털이 햇빛에 반짝였다. 동네 사람들은 길에서 백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라고 말했고 미숙은 자랑스러워했다. 백설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더욱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겨울이 오면서 백설과 미숙은 더욱 가까워졌다. 추운 밤에는 백설이 미숙의 발치에서 잠을 자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이제 백설에게 미숙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다. 미숙 역시 백설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 2년이 지났다. 백설은 이제 완전히 성숙한 개가 되었고 미숙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만의 특별한 루틴이 생겼고 서로의 마음을 읽는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미숙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백설이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 주었고, 백설이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면 미숙이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미숙은 백설과 함께 예전에 그 폐쇄된 기차역을 지나게 되었다. 한참 동안 그곳을 가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백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미숙은 긴장했다. 혹시 백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백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그곳을 평온한 표정으로 바라본 후 미숙을 향해 돌아서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미숙의 앞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미숙은 그 순간 백설이 정말로 과거와 화해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서 미숙은 백설에게 말했다. 백설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의 너를 보면 분명 기뻐할 거야. 백설은 미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미숙과 백설의 관계는 이제 상호 의존적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백설은 미숙을 보호하려 했고 미숙은 백설을 돌보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미숙과 백설을 하나의 팀으로 인식했다. 미숙 씨네 백설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백설 역시 자신이 미숙의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산책할 때 백설은 항상 미숙 곁에 바짝 붙어 걸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도 미숙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3년째가 되면서 백설과 미숙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편의점 사장이 바뀌면서 미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백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근처 동물병원에서 보조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백설과 함께 출근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동물병원 원장은 백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고 미숙의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다. 이런 분이 우리 병원에서 일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새로운 직장에서 백설은 다른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병원에 온 아픈 동물들이 백설을 보면 마음을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백설의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 다른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다. 미숙은 백설의 이런 능력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동물병원 원장의 제안으로 백설이 치료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식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백설의 천성적인 공감 능력과 안정감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이 일을 통해 백설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다. 더 이상 버려진 개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개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미숙은 이런 백설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4년이 지난 지금 백설은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동물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의 과거 경험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주인을 잃은 어린 강아지가 병원에 왔다. 그 강아지는 심한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떨고만 있었다. 수의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때 백설이 그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백설은 어린 강아지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기로 그 작은 생명을 감싸주었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백설의 곁에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백설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설아,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미숙이 백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견딘 아픔이 이제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있어. 백설은 미숙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역 언론에서 백설과 미숙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기다림 끝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상처받은 진돗개가 치료견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비슷한 상황의 동물들을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백설은 이제 단순히 미숙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도 하고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드리기도 했다. 어디를 가든 백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선사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미숙과 백설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다. 백설의 첫 번째 주인이 묻힌 작은 공동묘지였다. 미숙은 그동안 이곳을 찾아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백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익숙한 향기가 어렴풋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꼈다. 미숙은 조용히 백설을 무덤 앞으로 데려갔다. 백설아, 여기서 인사하자. 그분께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드리자. 백설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평화로운 그리움이 있었다. 그리고는 미숙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한 번 짖었다. 마치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히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설의 걸음은 더욱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미숙은 백설이 드디어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미숙은 백설에게 말했다. 백설아,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야.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야.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나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야. 백설은 미숙의 손을 핥으며 동의를 표했다. 지금도 서울 외곽의 그 작은 동네에서는 미숙과 백설을 볼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해질 무렵 함께 산책하는 그들의 모습은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백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깊은 만족과 사랑이 가득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상실의 아픔을 사랑의 힘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다. 백설은 첫 번째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고 미숙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인내가 무엇인지 배웠다. 때때로 백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미숙은 그가 첫 번째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주인도 어디선가 백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백설과 미숙은 수많은 생명들을 만났다. 아픈 동물들, 슬퍼하는 가족들, 새로운 시작을 맞는 작은 생명들. 그들 모두에게 백설과 미숙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백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매일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신을 구해준 미숙에 대한 사랑, 함께 돌보는 동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가르쳐준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영원한 감사. 이 모든 사랑들이 백설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다. 미숙 역시 백설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외로웠던 일상이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로 바뀌었고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백설과 함께 더 많은 상처받은 생명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아침이면 함께 병원으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생명들을 돌보며 저녁이면 함께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는 일상. 서로를 선택한 두 영혼의 따뜻한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백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랑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기다림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온다고.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이 백설처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미숙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세월이 흘러 백설이 나이가 들어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깊어져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백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가 되면 그곳에서 두 명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주인은 백설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았는지 보고 기뻐할 것이고, 미숙은 백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은 아직 멀었다. 지금 이 순간 백설과 미숙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함께 걸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것,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 백설과 미숙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준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백설의 순수한 기다림과 미숙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 있다면 백설과 미숙처럼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를 바란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